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우리 아트센터 관장 이기원입니다. 관장님, 네. 제가 이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협의와 재판이혼이 있다. 아, 네. 협의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증거나 특별히 주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재판을 하려면 조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소송을 쭉 해서 판결 받아야 된다면 네.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 열심히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장으로 서면으로도 써야 되고 증거 다 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야 법원이 그걸 보고 재판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자료들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사자들이 제출하죠. 그렇죠. 근데 소장 받고 오신 분들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다. 너무너무 과장되고 거짓말이고 네.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흔히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네. 가정법원의 판사님들은 네. 주무시고 출근해서 네. 확인하는 게 두 사람 부부의 주장 중 누가 거짓말인지 거짓말을 찾아내는 게 판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장이 많이 되나 보네요. 아 그럼요. 자기에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 과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네. 그렇게 많이 하죠. 네네네. 와,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는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를 어떻게 밝히죠? 당사자들이 써내는 서면을 보죠. 우선은 네. 일관된지 앞뒤가 맞는지 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제대로 있는지. 네네. 근데 그것만 봐도 뭐 모자라는 퍼즐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 누가 거짓말인지도 확인하고 빠져있는 퍼즐들을 맞추기 위해서 네. 가정법원이 도입한 제도가 가사조사 제도입니다. 그럼 가사조사는 재판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니죠. 네. 다 이혼하는 거 합의 네. 아니면 자녀 누가 키울지 합의 크게 네.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은 네, 네, 네. 조사 안 함죠. 아, 그런데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거나 네. 뭐 재산분할 내가 이렇게 기여가 많다 네. 아니다 네. 주장을 하거나 나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라고 네. 하거나 그러면은 누구 말이 사실인지 네. 이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에 가사조사관이라고 네. 조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이분들이 가사조사를 하는데 가정법원 내에 두 네. 부부를 불러서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가사조사는 그럼 몇 번이나 받는 건가요? 보통 3번 합니다. 3번. 네. 네. 하나는 전체 오리엔테이션. 네.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혼인하게 된 경위 또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갈등 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네. 두 번째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런 기여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 조사하고요. 네. 마지막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 네. 보통 3번을 하죠. 네. 네. 근데 나눌 재산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이혼 하나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다투면 하루 정도만 해도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본적인 조사 외에 재판 진행하다가 자녀 문제가 치열하거나 재산에 대해서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하라고 네. 법원이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한 번 내지 3번 했던 거 외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한두 번씩 더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차례 조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네. 이런 가사조사를 한번 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전체 조사를 다 봤는 데는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또 네.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조사받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조사는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하거든요. 예. 오전 조사를 하게 되면 10시부터 12시 사이 한두 시간 하고요. 네네. 오후 조사가 정해졌다. 그러면 2시에 시작해서 한 서너 시? 네네. 그때 끝납니다. 보통 한 번 조사 받는데 네. 2-3시간 걸린다. 2-3시간. 짧으면 한두 시간 네네. 걸린다 생각하면 되고요. 네네. 조사는 보통 제가 한 번 내지 3번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3번 하면 한 3개월 걸리겠죠? 3-4개월 정도? 그렇겠죠. 짧으면 한 달. 네네. 그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가사조사길이 정해졌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외 출장이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그쵸. 있고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참석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일단 그 기일을 바꿔주세요라고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일 변경 신청. 예, 가사조사가요. 형사사건 내가 죄를 저질러서 네.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편안하게 그렇죠. 나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 없고요. 네. 기일 못 간다. 그러면 변경 신청하면 되고요. 네. 부득이 못 간다. 네.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서면.
전화로 이메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긴 하지만 그럴 때는 자기 의견 제대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네. 상대방이 거짓말 하더라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가능하면은 딜을 변경하더라도 네. 조사할 때는 꼭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가사 조사를 받는데 사실 좀 무섭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무섭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동행을 한다거나 네. 변호사가 대신해서 간다거나 네. 그렇게도 가능할까요? 관장님, 네. 혼인생활 처음 하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설레기도 하고. 네네. 부모님이나 변호사와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아, 네. 가사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주사는 본인들만 하는 겁니다. 네네. 부모 제3자 같이 올 수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변호사 저 35년 했지만 한 번도 네. 조사하는데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가끔 처음 가사 사건 하시거나 잘 네. 모르시는 분들 조사하는데 변호사도 가는지 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변호사님 안 오세요? 변호사님 이거 변호사 안 오는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변호사가 조사하는데 참석하려면 재판장이 허락 받아야 되는데요. 네. 거의 참석하는 변호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만 자녀는 가끔 조사할 때 필요해서 네네. 소환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자녀 보고 조사하는데 오라 그러면 그때는 몰라도 제3자들은 변호사라도 아닙니다. 네. 가사 조사 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다 물어보죠. 네. 인적사항, 부모라든가 형제자매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모든 걸 다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네.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워왔는지, 앞으로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울 건지, 네. 재산은 뭐가 얼마가 있는지 네. 모든 것을 다 여쭤보는데요. 양쪽에 써낸 준비 서면과 증거에 기초해서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사받으러 갈 때 내가 써낸 서면 철저히 읽어보고 네. 거기에 기해서 주장해야 되고요. 네네네. 상대방은 상대방 자기가 써낸 서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박할 건지, 예.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고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사 보고서에 그 조사한 내용이 실제로 조사한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네. 그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네. 조사한 내용을 재판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네. 작성하는 거죠. 그를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네. 근데 거기에 조사 보고서 맨 밑에는 조사관이 보고 느낀 거. 네. 그 말할 때 어떤 태도를 지었고 네, 어떤 네, 눈빛에 어떤 억양에 말하는 게 누구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 네, 네.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 개인적인 의견을 네. 재판부에 보고하거든요.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볼 수 없고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만 보시는 거죠. 누구든지 가사 조사를 받는 게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렇죠. 그러면 혼자 가서 이렇게 조사받을 수는 없나요? 아, 상대방 없이 혼자 상대방 없이 혼자. 많이 원하세요. 네. 특히 남편이 가정폭력이 있거나 너무너무 두려워하거나 네. 그런 경우는 나 혼자밖에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첫 번째 하는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조사받을 때는 그래도 같이 오라고 합니다. 네. 법원에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두 분이 있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두 번째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 조사할 때는 따로 분리해서 다른 네. 날짜로 아니면 시간을 달리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같은 날 같은 시간에도 한 사람 조사할 때 상대방은 밖에 나가 있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좋기는 네.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그 자리에서 반박을 네.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사관님이 도와주십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런 가사 조사 제도가 실제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라고요? 그럼요. 오. 저희들 소송할 때 네. 상대방 서면 열심히 쓰잖아요. 네. 그 재판 마지막에 도표 만듭니다. 네. 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네. 뭐 이 재산 어떻게 만들었다, 내가 바람 폈다 안 폈다, 네. 언제 피웠다, 날짜랑 뭐 금액이랑 주장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결정적인 거 가사 조사관에서 조사할 때 네. 자기가 했던 말과 그동안 서면이 다르잖아요. 네. 뭘 믿겠어요? 변호사가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다듬어서 제출한 서면을 믿겠어요? 아니면 조사관 앞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걸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법원에 가서도 조사할 때 했던 말 이렇게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걸 믿는 그런 것들 많습니다. 네, 네. 조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이 절대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요, 그 중요한 가사 조사를 잘 받는 꿀팁 네, 혹시 있을까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유지해야 된다. 네. 주장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네, 네. 거요. 그리고 또 그 조사받을 때 태도나 이 복장이나 모든 것들 조심해야 네, 네.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태도라든가 뭐 옷 입는 거라든가 말하는 네, 네. 거라든가 모든 것들 변호사님들이 많은 정보 주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항상 이 조사받기 전에 네. 직접 만나서 네.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상 질문도 하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만 네.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변호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당사자들이요 조사한다 그러면 뭘 조사받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겠죠. 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실제 조사받는 게 또 다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윤 전문 변호사 조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가사 조사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계속 꿀팁,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Now? 누구와? 리 변호사가 있는 나우에서 만나요.